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입니다. 오늘은 2억 원만 있으면 10억 원 하는 주택을 살 수 있는 지분형 모기지 제도와 반값주택으로 불리는 토지 임대부 주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의 공동 정책 컨퍼런스에서 제시된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자가 우선 집값의 10%만 내고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 금융위원회가 다가오는 6월 추진하는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은 자기자본 18%, 대출 42%, 주택금융공사가 40%를 부담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지분은 주택가격 하락할 때 손실 가능성이 큰 후순위 채권으로 하는 구조입니다. 종전에도 있었던 공유형 모기지 등은 시세 차익을 공공부문이 공유 또는 회수하는 것으로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정책으로 최장 8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토지 임대부 주택이 있습니다. 공공이 가진 토지를 빌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내고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방식입니다. 역시 완전한 소유권뿐만 아니라 재건축 투자 등 미래 가치를 동시에 잡으려는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거주 개념보다는 소유와 미래 가치를 추구하는 경향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주거 안정성을 원하는 이들에게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급격한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여 과연 주거 안정성보다 완전한 소유권이 더 나은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월 8일 경제 분야 유튜버들과 가진 방송에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없는 것보다 나은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보다 완벽한 제도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정부가 2025년 6월부터 로드맵 발표를 앞둔 무주택자, 청년 등 실수요자를 위한 지분형 모기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개인과 정부가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방식으로 1억 원대 자금을 가진 실수요자도 10억 원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구상입니다. 다만 지분율에 따른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있고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만큼 해당 제도를 이용할 실수요자들은 매수 결정 전 유불리를 꼼꼼히 따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 매수 시 최소 필요 자금을 10%로 획기적으로 낮춰 자기 자본이 작더라도 유주택자가 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지분형 주택담보대출은 주택 매입자가 집값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분 투자합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부동산 가격 상승기인 2021년 6월 10억 원을 처음 돌파한 이후 현재까지 10억 원 전후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높은 집값을 감당하기 힘든 실수요자는 무주택자로 남거나 연끌로 대표되는 무리한 대출을 해야 하는 현실이 일상으로 자리잡게 된 배경입니다. 지분형 모기지는 일종의 내 집 마련 우회로를 마련해 주면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이에 따라 늘어난 주택 대출로 가계부채가 1,800조에 이르자 빚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5대 은행의 가계대출 대비 주담대 비중은 약 8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지분형 주택금융의 구조를 적용하면 구매자가 1억 8천만 원만 소유해도 10억 원 주택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금융공사가 40%인 4억 원을 투자하면 남은 6억 원은 기존 주택대출인 한도 70%인 4억 2천만 원을 주택대출로 자기 자본은 1억 8천만 원을 활용해 마련하는 방식입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18%, 대출 42%, 주택금융공사 40%의 비중으로 집을 매수하게 됩니다. 사실상 총 82% 대출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본 18%라는 것을 보면 주택담보인정 비율 LTV 82%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과거 서브프라임 이후 빚내서 집 사라던 시기에도
LTV는 70%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대출 한도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계약자가 부담할 실질 이자 비용도 크게 줄어듭니다. 저금리가 적용되는 LTV 82% 대출입니다. 대신 매수자는 주택금융공사 투자분에 대해 연 2%의 사용료를 냅니다. 이 경우 주택의 소유권은 정부와 개인이 나눠서 갖고 주택금융의 지분은 후순위로 배치됩니다. 추후 집을 팔 때 집가 상승으로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차익은 지분율대로 나누게 됩니다. 10억원 아파트가 매수 시점에서 2억 시세 차익이 났다면 해당 수익은 주택금융공사가 40%인 8천만원, 집주인은 60%인 1억 2천만원을 나눠 갖게 됩니다. 사진은 금융위원회에서 제시한 예시 사례입니다. 시세 10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본인이 1억원, 대출 4억원으로 지분 50%를 갖고 주택금융공사가 50%를 갖는 경우 시세차익이 2억원 발생한다면 주택금융공사와 매수자가 각각 1억원씩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만약 집값이 2억원 떨어진다면 후순위인 주택금융공사가 손실금 2억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주택 하락에 대한 위험은 공동투자자인 주택금융공사가 책임지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은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하락분에 대한 손실을 떠안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원금 보장이 됩니다. 집값 하락 리스크를 공공이 떠안는 방식은 주택금융공사의 다른 정책 상품인 주택연금과 비슷한 구조입니다. 여유자금이 생기고 집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주택금융공사의 지분을 추가 매입하여 지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자의 소득 수준이 중요합니다. 10억원 하는 주택을 자기 자본 18%인 1억 8천만원에 매입한다면 타인 자본은 82%인 8억 2천만원이 됩니다. 5억원짜리 집으로 생각해도 대출 규모는 4억 1천만원입니다. 아무리 저금리를 적용해도 대출 원리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없다면 대출 자체가 실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갖는 주택 지분이 후순위라는 점을 감안하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집을 사도 지분형 모기지가 적용될지 향후 발표될 세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역세권 등 주요 입지의 신축 아파트 등을 중심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이 우선 혜택을 볼 것으로 예측됩니다. 일정 수요가 확인되면 제도를 보완해 주택금융공사뿐만 아니라 은행, 보험사, 리츠가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방안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전에도 2007년 도입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주택, 2013년 10월 공유형 모기지 등을 통해 초기 주택구입 당시 진입장벽을 낮춰왔습니다. 당시 국토부는 주택기금을 활용해 주택 매각 이익만 주택기금과 나누는 수익 공유형과 매각시 손익을 모두 주택기금과 함께 부담하는 손익 공유형 두 가지 상품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제도는 대출 한도 및 집가 하락 시 손실 부담 등에 있어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수도권 광역시 아파트를 대상으로 도입한 공유형 모기지와 차별점을 갖게 됩니다. 당시 기존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가격의 손익형은 40%, 수익형은 70% 내에서 2억원 한도에 1%대 저리대출을 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손익형은 손실을 매수인과 정부가, 수익형의 경우 손실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과거의 공유형 모기지 등은 시세 차익을 공공부문이 공유, 환수한다는 식이었기 때문에 사회적인 선호도가 매우 낮았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자가 공공의 지분을 100% 매입하지 못한 시점에서 주택을 매각할 때 최초 매입금 대비 시세차익이 발생한다면 이것을 계약자가 가져갈 수 없는 제한 등이 있었습니다. 이와 달리 지분형 모기지는 서울은 10억원 이하, 경기도는 6억원 이하,
지방은 4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약 1천호 규모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경우 수도권 전체에 대한 한도 또한 커질 전망입니다. 다만 매수인이 반쪽 집주인이란 점에서 기존 대출과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지분형 주담대가 서울 등 수도권으로 진입하려는 실수요자들에게 일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 지역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4억 5,981만원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이런 가격을 자기 자본만으로 구입할 수 없는 실수요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5년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주택 구매자가 혼자 모든 부담을 지는 기존 방식과 달리 정부와 지분을 나누어 소유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택금융공사에 자금이 투입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재원 조달과 회수 방안을 상품 출시 전에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의 투자분에 대해 매수인은 매월 사용료를 주담대 대출과 별도로 연 2%를 납부해야 합니다. 앞에서 예시한 주택금융공사가 40% 4억 원을 투자한다면 월 66만 7천원을 부담해야 하고 별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42%인 4억 2천만 원을 대출받는 경우 주담대 이자율을 4%로 가정하면 월 140만 원으로 두 개를 합하면 월 이자 부담만 200만 원이 약간 넘게 됩니다. 소유권 행사 측면에서는 공동소유인 만큼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이 운영하는 지분 적립식 주택처럼 추가 지분을 구입해야 온전한 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공공분양주택으로 한정된 지분 적립식과 달리 사주체가 민간이기에 법인화 파급력은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 주거를 누리는 유사 정책으로는 최정 80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토지임대부 주택이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 시기 별내지구에 최초로 도입된 토지임대부 주택은 공공이 가진 땅을 빌려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납부하고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갖는 방식입니다. 재건축 투자 등 미래가치를 동시에 잡으려는 수요자들에게는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토지 임대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는 증액을 청구할 수 없으며 토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할 때는 시, 군, 구의 평균 지가 상승률을 고려하여 산정하지만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차임 증액 청구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창기 군포 부곡지구 청약이 참여 저조로 일반 분양 전환된 것이 대표적입니다. 토지주인, 공공기관이나 LH공사에만 매각할 수 있도록 환매 조건을 걸었던 것도 거래를 꺼리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2024년 6월 정부는 개인 간 거래를 막았던 조건을 거주 의무 기간 5년,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로운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동안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는 불가능하고 입주금의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을 적용한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습니다. 이번 지분형 모기지가 새로운 방식이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완전 소유권과 부동산의 미래가치를 온전히 누리고 싶어하는 수요자 심리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에 본격적으로 도입 예정인 지분형 모기지는 공공재원 투입 한계가 있어 수혜 대상은 제한되지만 현 상황에서 대출 한도를 간접적으로 늘리는 효과는 있습니다.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이라는 주거 안정성을 원하는 수요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중심 사고가 확고한 상황에서는 한계가 있지만 거주 목적에 중심을 두는 트렌드가 확산되면 전차 보급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확정된 곳은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 1, 2차와 강서구 마곡지구 10-2단지 16단지로 총 2360가구 규모입니다. 이 중 1956가구는 2022-2023년 사전 예약을 마쳤고 나머지 404가구에 대해 이르면 2025년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본청약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토지 임대부 주택은 분양가가 일반 아파트 30에서 60% 수준으로 저렴하지만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내야 하는 점 등이 한계로 인식됐습니다. 2023년 2월 사전 예약을 진행한 고덕강일 3단지의 경우 본청약 시점 추정 가격은 약 3억 5,500만원,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H는 토지 임대부 공급 물량으로 약 9,000가구를 잡았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미리 내 집으로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미리 내 집은 서울시의 신혼부부 주거지원 정책으로 시세의 70에서 8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5년 2월 4일 SH공사에 따르면 서초구 우면산자락 성디마을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계획한 토지 임대부 100가구를 미리 내 집으로 변경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채널 멤버십 소개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후원이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